오늘도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네요. 코스닥이 이틀 연속 빠지면서 지금 한 9% 정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전략의 중심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심을 세우는데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죠. 이학영의 딱 이거 시간입니다. MTN의 이학영 전문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일단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어떠한 포인트들을 제시할 수 있을지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네,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 금융시장이 워낙 불안한데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 약세장이 들어가는 흔적들이 많이 나오기 있기 네. 때문에 네.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약세장이라고 한다면 베어마켓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강세장이라고 한다면 불마켓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 소와 곰의 관계, 일단 그 기원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 불하면 황소죠. 그러니까 네. 강세장은 우리 흔히 얘기하고요. 베어는 곰인데요. 약세장 얘기하는데요. 우리 이게 유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거래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단 미국에서 예전에 좀 본 적이 없는데 네. 황소랑 곰이랑 진짜 뭐 싸움을 시켰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둘이 이렇게 진짜 네, 진짜 싸웠는데요. 아, 네. 황소는 이제 머리를 치면 막 머리를 디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곰은 딱 일어서 갖고 손으로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건 강세장, 베어는 이제 뭐 밑으로 누르니까. 약세장을 했다는 거라서 유래됐다는 얘기가 일단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베어마켓과 불마켓을 구별하는 기준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 빠진다고 해서 이거 베어마켓이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규정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이게 네. 헌법이라든가 뭐 법률에 이렇게 국회에서 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쓰는 것만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강세장을 얘기할 때는요. 저점에서 20% 이상을 상당 기간 상승했을 때 여기서 상당 기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갑자기 20% 30% 반등할 때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별로 없고요. 꾸준하게 올라갔다. 그래서 상당 기간은 최소한 2개월 이 두 달 정도 올랐을 때 강세장 얘기하겠고요. 반대로 고점 대비 20% 이상 상당 기간 하락 시에는 베어마켓이다. 약세장을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깨의 의미가 되겠는데요. 네. 문제는 최근에 바로 오늘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네. 또 차트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전 세계 주식시장을 아우르는 것이 우리 심볼로 보면 ACWI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 MSCI AC는 뭐냐면 올 컨트리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지수로 하나로 낸 거라 얘기하는데요. 예. 여기 딱 보시면요. 이게 2015년 5월지거든요. 5월 고점 대비 딱 오늘 새벽까지 해서 20%가 넘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글로벌 증시가 지금 베어마켓에 들어갔다.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제로 선정한 것입니다. 네, 그야말로 점차 저점을 낮춰가면서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베어마켓에 진입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어마켓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가 좀 궁금하네요. 지금 뭐 시점에서 증시에서 사기도 뭐 하고요.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뭐 그 살아남는 중요하지만 그럼 그렇다고 도대체 왜 이렇게 좀 베어마켓을 받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유가 하락도 있었고요. 그 중국의 경기 둔화도 있었고요. 미국의 금리 어떤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결정적인 기억은 또 하나 차트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일본이 지난달 말에 마이너스 금리를 발표했잖아요. 네, 맞죠. 그에 따른 주가 급락이 한 거죠.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하얀 선으로 나눈 거 있죠. 하얀 선에서 훅 떨어진 거. 네. 이게 아까 말씀 똑같은 그래프 약간 복잡하게 그린 건데요. 20% 떨어졌는데 이게 바로 파란색이 나는 것이 엔달러 환율이 되겠는데요. 엔달러가 지금 작년에 금년 2월 달에 2월 20일인가요? 마이너스 금리 나중에 엔달러가 갑자기 확 올라면서 엔화가 강세가 들어섰잖아요. 예. 이것을 결정적으로 엔화가 강세되면서 일본 오늘도 보여주다시피 일본이 3일 전으로 주가 급락하잖아요. 예. 그게 MSCI의 AWG를 끌어내린 가장 정확한 이유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지금 이 추세가 급격하게 바뀔 만한 요인도 없고요. 어떻게 시장에서 버텨나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제부터는 교과서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이게 단기적, 이게 너무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요. 교과서적으로 보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비용 지출을 줄이라는 거가 항상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베어마켓에 들어가면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소비를 좀 줄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라는 것이 첫 번째 얘기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요. 지금 아무리 저금리라도 세상이 더 어려질 걸 대비해서 저축을 좀 드리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약간 더 저축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저축하면 물론 금리는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돈을 주는 게 아니지만 네. 세이빙하라는 얘기죠. 훗날을 대비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런 걸 무시하시고요. 지금 백지 상태에서 내 포트폴리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지금 이 상태라면 어떤 포트를 유지할지 구성하시고 과거 거랑 대비해서 맞으면 그냥 갖고 있고 아니면 바꾸란 얘기 이런 얘기가 전거가 되겠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시장이 워낙 금융시장이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실적 자체보다는 단기적인 수급, 단기적인 수급이고 특히 시장 전체적인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 성장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종목이라든가 업종에 국한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교과서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미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증권사들의 시각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현업에 실제로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삼성증권이 지난달 말에 레포트 하나 나온 걸 제가 확인해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네. 글로벌 베어마켓 전환이 가속될 경우 구조적 성장주라든가 그러니까 장기적인 지금 당장의 수출이 늘어난다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 개선주를 중심으로 단기 매매에 집중하라는 얘기하고 단기 매매. 네, 단기 매매 얘기하고 있고요. 대표 용어가 셀인 랠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물량을 줄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기 고점 매도라는 뭐 영어식 표현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트를 짧게 잡고 방망이 짧게 잡고 단기적 매매 구사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조차 자신 없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좀 쉬어야 될 시기 그리고 유일한 관심 업체에 있다는 음식료, 미디어, 소프트웨어, 방해산업, 패션 등에 대해서 삼성증권이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어떤 금융시장에 이렇게 베어마켓을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시장도.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어떤 폐쇄형 경제가 아니라 어떤 개방형 경제잖아요. 전체적인 보수적 시장을 여전히 유지하시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증권사들은 이 단기적인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영 위원님도 계속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의 그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MTN의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